그러면 우리 이 얘기 제가 물어봤나요? 노시환 선수 얘기? 노시환. 그쵸. 물어봤었죠. 어제 근데 우선은 얘기 우리 하기 전에 기자님은 그러면 노시환 선수를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 비슷해요. 기자들이든 뭐 코칭 스텝이든 뭐 사실 뭐 심지어 감독까지도 보는 눈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노시환 선수의 확실한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백업이 얼마나 탄탄하게 있느냐 결국 그 싸움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일단은 뭐 확실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일단 타선을 이제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한 번. 한 번 네. 내렸죠. 네. 한 번 내리고 다시 이제 올리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하죠. 그럼 감독님은 3루 백업은 아예 그냥 지금 누가 봐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네. 일단 노시환 선수를 계속 낸다는 건 어쨌든 감독님은 노시환을 주전 3루수로 확고하게 생각하고 백업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죠. 근데 노시환 선수가 144경기를 3루수로 뛸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현빈 선수를 준비했었던 건데 네. 문현빈 선수가 이제 외야로 가면서 다른 백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선수들은 임시 이제 백업 정도의 느낌인 거죠. 왜냐면 지금 노시환 선수가 아프진 않으니까. 예전에는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가 3루 본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 좋지는 않았어서. 네. 예. 그러면은 문동주 선수 얘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문동주 선수 얘기부터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팬들이 궁금한 건 문동주 선수가 지금 같이 다니고 있죠. 그죠. 지금 1군에서 지금 보여지고 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뭔가 어깨 염증이란 얘기도 들려오고도 있고 뭐 병원에서 봤다는 뭐 팬들도 뭐 있어요. 근데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동주의 상태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다.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지 뭐 선수가 됐다고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아픈 거냐? 아니면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궁금해. 이렇게 문동주 선수는 소식이 좀 클리어하지 않는 느낌? 그쵸.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런 이유도 좀 있어요. 취재를 하다가도 보면 이제 그에 관해서 좀 감독님이 명확하게 사실 얘기를 안 해주고 계시죠. 문동주 선수에 대해서만? 그쵸.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명확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디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근데 왜 병원에서 발견됐다는 얘기가 들리느냐 네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선수들은요 여러분 병원 검진을 가서 왜냐면 문동주 선수가 어깨가 원래 작년부터 이제 마지막에 빠질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컨디셔닝 계속 올릴 때 어깨에 대한 뭐 그런 뭐라 그럴까 굳이 불편함이라고 표현하면 불편함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 컨디셔닝이 아직 아니, 그냥 모든 투수들은 다 있긴 있어. 있겠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체크를 하고 이런 거에 그냥 일환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서 뭐 병원에서 만났을 수도 있지 팬들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병원에서 만났으니까 어깨 염증 4주 뭐 이런 건 아니라 이거지 진짜. 근데 그럼 확실하게 아픈 거는 아니다? 네, 지금은- 염증 이런 건 아니다? 네, 지금은 근데 왜 그러면 명확하게 워딩을 안 하느냐? 네. 지금은 이제 문동주 선수가 컨디셔닝을 애초에 조금 늦었잖아요. 시즌 네. 출발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감독님이 전적으로 그냥 다 문동주 선수 위주로 문동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문동주 선수가 스스로 먼저 판단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나 지금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얘기하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지금 코칭 스태프는.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냥 문동주가 듣는 거를 말해주는 그렇죠. 걸 들어서 그냥 얘기할 뿐이니까. 동주가 괜찮다고 얘기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준다가 이게 지금의 지금 상태예요. 김용문 감독의. 네.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데 복귀가 언제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이제 2군에서 좀 경기도 일단 던지게 할 거라고 처음 내려보냈을 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군에서 던지는 타이밍이 나오는 날을 봐야 되는 거죠. 아 팬들은 그냥 되게 가볍게 잠깐 컨디션 조정하고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또 아니었. 너무 생각보다 걸리니까 이런저런 소문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소문이 나오니까 더 확실하게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관리를 뭐 몇 년 동안 하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 여러분이 또 당사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직장이 막 잘릴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전력이고 어린 투수고 한 투수를 최대한 잘 케어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지. 그거에 대해서 막 도대체 몇 년을 관리하냐? 그럼 관리를 투수를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문동주 선수에게 모든 걸 맡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문동주 선수가 클리어하지 않는 느낌을 받아. 그리고 자꾸 숨기고 있는 느낌? 근데 본인 그때 기자님이 문동주 선수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도 본인은 진짜 그런 거 없다고 말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선수들의 그 몸 상태는요, 자기 자신도 명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선수는 당연히 다 할 수 있다 그러지.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정밀 검진을 하면 결국 이게 그냥 자기 고집으로 안고 가면 나중에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사실 누가 브레이크를 걸고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단이 있는 거죠. 근데 3루 백업 준비 얘기를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3루 백업 아예 대체자가 없는 거냐고. 그러면은 혼자서 시즌을 치를 수 없는데 정민규 선수는 콜업할 생각이 없냐. 팬들이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알기로는 뭐 콜업에 대한 거는 일단 부상 자원이 나왔을 때 2군에서 내야 추가 콜업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어쨌든 멀티가 되는 내야수들이 좀 있잖아요. 이도윤 선수도 그렇고 하주석 선수도 그렇고,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하주석 선수가 3루를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없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명확하게 3루 확실한 백업은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명확한 백업 플랜 B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4번도 계속 고정이 갈 것 같으세요? 감독님은 노시안 4번?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제 경기를 통해서 좀 달라졌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긴 해요. 김경문 감독이 4번을 해가지고 뭐 그러면 뭐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또 동주 얘기해서 미안한데 포크볼 봉인 해제가 문제가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뭐 포크볼을 애초에 좀 던졌던 투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포크볼이 이제 투수의 그런 어떤 건강을 뭐라 그럴까 갉아먹는 구종 중에 하나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빠른 볼이 그렇죠. 실제로는 네. 사실 문동주 선수 정도의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면 빠른 볼이 가져다주는 그 하중이 네. 훨씬 더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크볼은 뭐 지금 던지는 투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KBO 리그 지금 신인들 웬만한 선수들 다 포크볼 들고 들어와요. 프로에 들어올 때. 다시 3루 얘기를 해보자면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소리니까 또 팬들이 이제 답답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 아직은 명확하게 없다. 네. 노시안 대체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일단 노시안 선수가 뭐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계속 이제 노시안 선수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 할 수는 없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나는 답답하긴 한데 자, 그러면은 심우준 선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심우준 선수는 좀 이제 언제쯤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1군에 동행을 할 거예요. 내일부터? 네. 오. 근데 몸이 그렇게 완전 금방 1군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몸은 아니고 네. 지금 어쨌든 재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재활군 쪽에서 계속 올렸고 기술적인 그 글러브 핸들링이나 티베팅은 쳤대요. 그래서 뭐 러닝도 지금 한 절반 정도의 강도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동주 선수랑 아마 비슷한 행보일 것 같아. 1군이랑 동행하면서 1군에서 좀 케어를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1군에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차도가 보이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복귀 각을 잡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심우준 선수가 오면 하주석 선수를 2루로 보낼 거다 이런 예정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맞는 거예요? 2루 좀 생각을 하고 있죠. 하주석 코칭 2루? 스텝도. 예, 왜냐면 둘 다 하주석 선수가 지금 이번에서 너무 괜찮게 해줬으니까 하주석 선수의 어떤 공격력을 또 안 쓰기는 좀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하주석 선수 2루 보내고 심우준 선수 유격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주석 선수는 2루 수비를 좀 보고 있어요? 연습은 뭐 근데 뭐 연습을 뭐 엄청 꾸준하게 한다기보다 이제 유격수를 하던 선수들은 사실 뭐 2루를 또 금방 사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숙지만 잘 돼 있으면 금방 할 수가 있으니까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죠. 네, 2루를 언제든 볼 수 있는. 사실 유격하다가 2루 하다가 이런 선수들 많잖아요. 네, 근데 2루에 사람이 많아요. 이도현도 있고 황영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수 중에서 한 명이 말소가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면 지금 어쨌든 내야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의 또 상황을 봐야지 그 사이에 얼마나 또 치고 하는지를 봐야지 누구를 2군으로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심우준 선수 몸 상태를 좀 지켜봐야 한다. 저기 댓글에도 있는데 문현빈 선수가 2루 연습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거 맞아요? 아예 하기는 좀 했었어요. 근데 왜냐? 지금은 올해는 외야를 계속 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문현빈 선수를 2루를 계속 어쨌든 감각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해주는 건 뭐냐면 내년에 이제 아시아 쿼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쿼터를 하면 사실상 뭐 외인 타자를 한 명 더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투수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플로리얼이 엄청 잘하면 플로리얼로 계속 가는 건데 만약에 또 아시아 쿼터란 변수가 있으면 외인 영입도 변수가 발생하는 거니까 코너 외야를 그러면 또 만약에 외인 사요. 그 경우에는
문현빈 선수를 다시 내야로 이제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야를 놓지는 않을 않고 정도의 감각을 하게 하는 거죠. 트레이드 썰이 진짜 뜨거워요. 이거 어디서 시초가 일어난 거예요? 아 오늘 뭐 기사도 나오고 했더라고 보니까 어. 뭐 해가지고 뭐 근데 뭐 트레이드는 뭐 이쯤이면 항상 이제 물이 끓어오르니까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뭐 한화가 실제로 매우 근접했던 상황에서 빠그라진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쵸.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거 진짜예요? 트레이드 썰 진짜예요? 저는 뭐 근데 뭐 저는 들은 게 없어요. 담당 기자님 저는 들은 게 없어요. 저는 들은 게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박건우 썰이 있었어. 박건우 이주영. 아니 저는 들은 게 없어요. 아예? 제가 뭐 다 취재를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들은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럼 내야수 송성문 썰. 키움이 지금은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핵심 선수 트레이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은 게 없어요.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네. 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들은 게 없어요. 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사실 저도 이렇게 몇몇 팬들은 생각을 하긴 해요. 이렇게까지 막 이름까지 돌아다닐 정도면 이 트레이드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야구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거 사실은 뭐 있었어도 빠그러진 거 아니냐. 근데 기자님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니 트레이드는 계속 뭐 물밑에서 뭐 근데 우리가 나도 여러 번 어그로 끌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막 트레이드 막 몇 번씩 막 한다 만다 하면서 막. 근데 그 정도의 그런 물밑 얘기 주고받는 것도 다 트레이드 시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10개 구단이 다 트레이드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매번 얘기는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때 제가 항상 뭐 지난번에 외국인 선수 확정됐을 때도 먼저 그냥 박아서 말씀드리고 네. 다 그냥 박아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항상 제 기준에서 100%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100%가 아니면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없어서 저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기자님 그러면은 우리 하나이글스 투수 쪽에 트레이드 좀 관심 있는 구단이 있을까요? 한화는 트레이드가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선수를 어떻게 한화에 보내느냐에 대한 얘기는 다른 구단들이 다 많이 하죠. 내 선수를? 왜냐면 한화가 외야수한테 관심이 몇 년 동안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 그럼 질문. 아직도 하나는 외야수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진 않죠. 문현빈, 이진영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도 카드가 안 맞으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관심은 계속 있구나 외야에. 카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물밑에서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가 외야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상대 팀에서 항상 거의 엄청난 카드를 원하기 때문에 뭐 하나에서 뭐 안 맞는 거죠. 아직도 그렇구나. 저 이거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이글스는 지금 사실상 플로리얼, 이진영, 문현빈으로 쭉 가는 거냐고. 일단 지금은 뭐 그렇죠. 근데 외야는 관심이 있다? 트레이드는 아직 그 관심을 못 버렸다. 아니 왜냐면 전력 강화라는 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외야가 예를 들어서 한화 외야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한화 외야에 막 지금 외야 지금 잘 치는 선수들 누구 있어 뭐. 아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박건우 다치기 전에 홍창기 선수 잘할 때 홍창기 이런 선수들이 세팅이 돼 있어. 그러면 뭐 외야에 대한 관심을 아예 꺼놓어도 되는 상황이지. 근데 어쨌든 한화가 외야에 대한 이 선수들이 다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건 맞잖아. 네. 그러면 외야 전력 강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 팀은. 근데 기자님 플로리얼 제가 못 물어봤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상태가 모르시죠? 근데 오늘 일단 말소를 안 해서 저도 괜찮은가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아까 제 지인들도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네, 플로리얼 제가 막 어떻게 그거를 되는 어저께 거냐. 막 갑자기 그래서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급하게 오면서 전화를 해봤는데 크게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다행이다. 하루님 어서 오세요. 플로리얼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플로리얼 수비 나온 김에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좀 좀 뭐랄까 애매?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왜냐면 저도 이제 플로리얼이 항상 그 유망주 이제 뉴욕 양키스 유망주고 그 전에 영입 우리가 이제 처음 얘기 전해 들을 때부터 우리가 수비가 좋다. 그니까 새로운 그때 제가 취재했던 분들도 수비가 이거야. 난 그러는 박혜민 거야. 정도 할 줄 알았어. 외국인 박혜민. 나는 뛰어넘을 줄 알았지. 그치 외국인이면 뛰어넘어야지. 근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중견수한테 상대 중견수한테는 담궈지고 그치. 우리 중견수는 좀 아쉽고 약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주력이나 이런 거는 크게 하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타구 판단. 타구 판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잡는 게 항상 불안하게 잡는 게 타구 판단 타구 때문에 판단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저는 현장 나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직관을 가야 되는 게 중계에서는요, 사실
타구 판단의 미스에 대한 장면은 생각보다 중계로 잘 안 전해져. 중계로도 전해지잖아요. 야 타구 판단 미스다 저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진짜 이런 약간 이 정도의 약간 타구 판단 미스를 한 거야. 근데 그 찰나니까 타구 판단은. 근데 플로리어 선수는 제가 직접 가서 보면 약간 타구 판단이 잘못해서 앞으로 한 번 나왔다가 한 발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 뒤로 가. 맞아. 그다음에 뒤로 한 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따라오고. 그래서 내가 항상 볼 때 덜커덩거린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받아. 덜커덩거리면서 그거를 자기의 달리기 주력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타구 판단 미스를. 아, 네. 보는 거 다 비싸게 느끼는구나. 그리고 너무 놓치는 공이 많아. 포구가 안 좋아.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타구 판단에 비하면 저는 뭐 그나마 그죠 그냥. 참을 수 있는. 플로리얼이 진짜 고민스러운 게 바꿔야 될까요? 이 문제 가지고 팬들하고 항상 얘기해요. 바꿔야 되는가? 일단 안 바꾼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했고 감독님 그러니까 뭐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에서도 그 초반 15경기에서 20게임 정도를 되게 못 쳤어요. 플로리얼 여러분 네, 아시겠지만 네. 그거를 조금 띄워놓고 생각하면 지금 타율이 그래도 한 2할 8, 9푼 정도는 그쵸,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꾸기는 또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참 애매해. 왜냐면 누가 와.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적응 시간을 걔는 또 줘야 돼. 그치. 근데 좀 있으면 전반기 끝나요. 그래 맞아. 그러면 또 공백기가 발생해. 그러고 나면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훨씬 경기 수가 적으니까 얼마 네.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바꾸는 게 플로리얼의 기회 비용을 플로리얼을 바꾸는 게 더 낫나? 그게 확신이 안 서는 거지. 지금도 2위를 하고 있는데. 네. 최동호님이 2군 연승 자원이 있는데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팬들도 불만 많은데 2군 자원 올리는 거 왜 실적이 아니라 네임드일까요? 그러니까 2군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좀 보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팬들이 진짜 많이 하는데 너무 뭐 말씀하신 거에 뭐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지금 KBO 리그가요 1, 2군의 기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진짜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그 지금 상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퓨처스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1군에서는 크게 어쨌든 빛을 못 봤던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뭐 이재원 선수도 홈런 엄청 치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1군과 2군의 차이가 지금 커요. 그래서 내부 보고는 당연히 봤죠 여러분. 이 선수가 지금 누가 잘 친다, 누가 기록이 좋다 이런 보고는 1군에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만 보고만 받을 거면 2군 코칭 스태프는 없어도 돼요. 왜냐? 기록으로만 그냥 보고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2군 코칭 스태프들을 보고 가능성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 해서 기용이나 이런 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현장의 그 시선을 좀 믿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 궁금한 거 소크라테스 얘기 맨날 나와요. 도슨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기자님은 기아 담당도 하셨잖아요. 소크라테스랑 플로리얼 누구를 쓰는 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근데 소태도 전 수비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뭐 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태도 수비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소에스캐스터인데 소크라테스 준교수 수비 플로리얼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저 얘기 계속 하거든요. 머스형이 막 이 얘기만 나오면은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소크라테스를 사는 거야? 거기도 인간 온도계인다다가 거긴 수비가 더 안 돼 막 이러거든요. 또 송구에 대한 뭐 그런 뭐 이슈도 좀 있고 해서 물론 소태 선수가 기아에서 좋은 기록을 찍고 나간 건 맞아요. 네. 96타점, 97타점을 했던 타자니까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과연 할 만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도슨 선수는 근데 도슨은 만약에 진짜 배팅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소크라테스보단 도슨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는 게 맞죠. 근데 도슨의 몸 상태가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사실 기자님 동주는 본인이 진단소견으로 이상 없는데 본인이 안 아파지기 전까지 안 던지겠다는 건가요?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랄까 본인이 안 던지겠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뭐랄까 몸 상태가 본인의 이제 그만의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조금 더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구단에서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주 선수가 부상은 아니다, 염증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본인이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서 완벽한 상태가 될 때까지 보고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고 감독이 우선 맡겼다 동주 선수한테.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동주는 꾀쟁이네? 꾀동주야. 그거는 이제 뭐 유튜브식 논리죠.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하면 꾀동주, 네. 아프다고 하면 유리몸. 어려워요. 유튜브식 논리의 하나인데 뭐 그거는 여러분 뭐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뭐 어떤 구단이랑 이런 걸 계속 그 정도 체급의 선수면 계속 대화나 이런 거를 하고 몸 상태도 지켜보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뭐 문동주 선수가
그 정도로 구단이 막 절절절절절 매고 막 그 정도의 체급은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최대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네, 맞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긴 해. 음.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듣는 거를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선발로 이미 몸을 만들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당장 뭐 불펜 전향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뭐 심각한 그런 게 아니니까 좀 회복하고 이제 오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예, 불펜 뭘- 전향에 대한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린 포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현 선수가 올라와서 팬들이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네. 근데 약간 슬픈 생각을 할 수 있었어. 음, 모두가 똑같이 예상했는데 뭐였는지 아세요, 기자님? 뭐였죠? 올해 못 있을 거다. 음, 그런데 이제 딱 하루였죠. 이제 타석도 한 타석이었나? 네, 보고 내려갔습니다. 좀 어린 선수들을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규현 선수도 허인서 선수도 한주현 선수도 뭐 이렇게 들려오는 평가가 좀 좋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재훈 선수랑 이재원 선수 실책도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나이도 그렇고 이 네, 선수들이 네. 계속 두 선수가 할 수는 없는데 어린 선수들을 올 시즌에 좀 보면서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건가요? 2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유망주 레벨로 보면은 기대할 수 있는 포수가 규현 선수나 올해 신인 한지훈 선수나 뭐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종합적인 레벨에서 다음 서드 포수는 저는 허인서 선수라고 들었거든요. 장규현 선수가 빠따가 컨디션이 그 중에선 제일 좋게 보더라고. 아, 이 그럼 코칭 3포수는 허인서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종합적으로는 허인서 선수가 제일 종합적으로는? 괜찮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타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장규현 장규현? 선수가 좀 더 앞서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음. 그러니까 3포수에 이제 제일 있는 레벨은 허인서하고 장규현이 맞아요. 다만 어디에 중점을 더 두느냐라고 봤을 때는 타격이면 장규현 선수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한지훈 선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왜냐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그쵸. 됐고 네. 예, 워낙 타격에 특화된 선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또 포수로서는 또 배울 게 많으니까 신인 선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규현, 허인서한테 제일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 근데 왜 1군에 올리지 않느냐? 네. 조금 테랑 포수에 대한 믿음이 뭐 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고 지금 최재훈 선수 주전에 이재원 선수 백업 역할을 계속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네. 투수 호흡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게 선발 투수에 따라서 포수를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짝에 대한 거를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걸 돌려서 말하면 올해는 어린 선수도 못 볼까요? 감독님은 우선은 이재원, 최재훈으로 그냥 가장 뭐 좋아. 저는 일단 뭐 그렇게 좀 보여요. 예.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원 선수에게 너무 많은 출전 기회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재원 선수보다는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게 어떠냐.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슈퍼챗 나온 게 이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네네. 이원석 선수랑 네. 이상혁 선수 네. 대조자 롤을 두 네. 명이나 갖고 있는 거에서 있어서도 팬들이 마음에 들지 하나 않아요. 어떤 팀을 봐도 그런 팀은 없으니까 차라리 3포수를 가도 이거보단 낫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원은 포기 못 하겠으면 거기까지도 가는 팬들이 있는 거지. 이 기용에 있어서도 답답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이상혁, 이원석 두 선수를 다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이유는 나도 알겠어. 근데 그래도 기자님 입을 통해서 김 감독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코칭 스태프나 모든 사람들이 크게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냉정하게 결과가 안 좋으니까 대주자나 뭐 이런 거 도루 성공률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최근에 또 유독 그런 장면이 많이 겹쳤고 그래가지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세대 감독님들은 사실 짜내기 점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짜내는 걸 좀 좋아한다? 아니 짜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대주자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반부 후반부 본인이 이제 그 승부수를 걸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대주자를 좀 과감하게 쓰는 스타일의 감독이죠. 근데 뭐 결과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짜내지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좋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맨 타격이 다쳐서 이기면 좋죠 제일.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대주자나 이런 거를 폭넓게 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감독님은 이 대주자 쓰는 거를 계속 하시겠네요.
저는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는 네. 생각하는데 이제 답답하니까 팬들은 네.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 마음도 이해는 해. 왜냐? 나도 보는다 보면 답답하거든. 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는 경기는 한없이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지금 생각 못하는 거 이기는 경기에 대한 휘발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기는 경기는 그냥 그래 뭐든 잘 됐다 이렇게 하지만 안 지는 경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이 이제 뭐 드러난다고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다 아쉬워하니까 팬들이라면. 뒤에 가서 뭐 7, 8회 대주자 쓰고 뭐 최재훈 선수 빼주고 이러는 것까지 참을 수 있는데 진짜 이진영을 빼는 게 맞냐. 어제도 저희 플로리얼 만약에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원석 하나 있었을 때는 음. 그나마 한 번 뺐거든요. 근데 이상혁 선수까지 올라오니까 막 5회 막 이때부터 빠져. 가뜩이나 공격력이 약해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공격력이 약해서 한 발 더 가는 야구에서 대주자를 쓴다. 그럼 근데 거기서 안 돼서 5회부터 우리는 공격력이 안 좋은데도 확 또 낮아지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서 6, 7, 8, 9를 가야 되는 거야. 기자님 보시기엔 이게 요즘 맞는 야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야. 또 이제 감독님 좋아하시는 많은 팬들이 있어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아니 뭐 화력은 사실 좀 빠르긴 하죠. 그렇게 이제 대주자 쓰면서 이제 작전을 쓰는 게 좀 빠르긴 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LG나 예전 뭐 기아 부상병동 빠지기 전에 기아처럼 네. 작전을 쓰고 다시 그거를 대체할 만한 카드를 또 대타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할 만한 여유가 크게 있는 팀은 타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화는. 네.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기존 선발만 내세워도 어느 정도 시원한 타격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거를 5회, 6회 너무 빨리 써버리니까 후반부 승부에서는 결국 힘이 빠지잖아. 네. 뭐 그거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에 있어서는 기자님이 보시기엔 감독님이 원래 좀 이렇게 올드스쿨? 이걸 올드스쿨로 봐야 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올드스쿨이긴 한데 또 어쨌든 또 플러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와 진짜 엉망이다 막 이렇게 말하기는 또 우리가 좀 그러지 않나? 그것 때문에 아니 미치겠어. 평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근데 결과가 2등인데 뭐 어쩌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맞아. 어. 여러분이 그 지는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분석 그런 게 진짜 야구를 잘 보는 분들의 시선이기 때문에 맞아. 전문가들이 보는 거랑 똑같아. 어쨌든 이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막 와 막 운영 엉망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기에는 또 이긴 거에 대한 장점이 너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은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지금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하나가 못 치니까 그걸 일부러 하는 거지. 그 감독 때문이냐 막 이래. 근데 나 그래서 저 진짜 요즘에 되게 힘들어요.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팬들은 뭔가 2위 하니까 참아라. 아 근데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얘기해요. 야 그럼 너는 도대체 얘기하는 게 뭐냐 유튜브로서. 맞아. 지금 이 사태를 넌 두고 볼래? 또 말해요. 너 지금 2위 하는데 지금 넌 지금 감독력을 또 하는 거야? 이래요. 아 왜냐면 팬들이라면 당연히 다 이기고 싶어 하잖아 다. 더 이기고 싶지. 아 왜냐면 뭐 지금 1인 염경엽 감독도 욕 먹을 때 엄청 욕 먹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프로팀 감독이라면 누구나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 팬들이 그 정도도 못해 그러면 지는 경기에 대해서 뭐 날석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이기는 경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야구가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독 고맙습니다. 답답한 건 알겠는데 올드스쿨로 2위 하니까 뭐 이런 방식이 틀리다고도 할 수 없어서 더 답답해.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걸 그냥 답답하다고 말하는 거고 모두가 2위 하고 있고 감독님이 잘하시는 것도 많은데 노시환 4번 이거가 이렇게까지 갈 일이야? 김인환 저는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감독님 이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타순만 내려도 팬들이 못 치고 이런 것도 참을 수 있고 저는 퓨처스 한번 갔다 오고 이래도 참을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또 뭐 얼마 전에도 뭐 모 감독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 감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예전에 엠파까지 봤다는 거야. 감독이? 자기가 엠파까지 보고 그런 팬들의 여론에 다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해봤는데 그럼 안 되겠지. 그러면 자기 한국 야구 감독은 돌아버린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여러분은 지금 1660분이 한마디씩 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1660마디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1660마디가 또 개개별로 달라. 물론 큰 흐름에서 같이 흐름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게 본인은 꼬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서 감독이 또 때로 밀어붙일 땐 또 밀어붙여야 되는 것도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현직 감독입니다, 여러분. 김종수 선수 기용. 주말에 이 선수들 필승조 타이밍에 올렸는데 투수가 없어서 올린 건지 이해 불가하다고. 이태양 선수 1군에서 쓸 구위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타 자원도 김태현, 이도현, 황영묵 정도인데 대타감도 안 좋은데 대주자 써도 누가 친다는 거죠? 새로운 대타 자원은 생각이 없나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할 말 없겠지 뭐. 코칭 스태프도 어떻게 뭐 그러면 이태양 선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타격 코치 맞은 바뀔 거를. 가능성 없나요? 그래서 한화 타격 거의 뭐 꼴찌예요. 대체 자원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 항상 합니다. 항상 하죠. 왜냐면 플랜 B고 플랜 C고. 근데 이제 그거를 선택해서 집어넣고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한 책임은 코칭 스태프가 지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는 뭐 결과가 안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럼 더 센 카드를 넣을 많으면 거냐 내가 이런 산으로 것도 간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아니 근데 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 감독님이 잘하고 있는 거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우리가 답답함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지. 야구를 보면 우리가 야구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하려고 만나는 맞아, 거잖아. 맞아, 근데 맞아.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유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말하고 싶은 팬들은 맞아. 무슨 죄냐고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독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안에서 답답한 건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건 무슨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야구 팬들의 즐기는 즐기는 콘텐츠예요. 콘텐츠인데 이유니까 하지 말래.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고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끝이 없어. 뭐 감독님이 투수빨이다. 뭐 누가 와도 투수 때문에 잘했을까. 이거 그냥 이제 우리 각자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저희가 여름 되고 지금 선발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투수를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투수를 좀 더 콜업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투수 엔트리가 좀 빡빡하게 운영하고 빡빡해요. 있죠 사실. 네. 이 정도로 빡빡하게 운영한다는 건 우리밖에 거의 하나밖에.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면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말이 많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폰와류가 어. 이닝을 길게 가져가면서 그래서. 네, 이렇게 썼던 건 네. 이해하는데 이제 류현진 선수 빠졌죠. 문동주 선수 빠졌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닝을 5이닝만 그렇죠. 외국인들이 먹고 내려가도 네. 막 6, 7, 8, 9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해.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빡빡한 이 열둘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장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폰세, 와이스가 어쨌든 6, 7이닝이 아니야. 7, 8이닝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이닝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빡빡한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진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지만 폰세가 저는 조금은 이제 그 하드함이 이제는 조금 풀어져 온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고공이나 그 황대인 선수한테 홈런 맞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이제는 조금 투수 엔트리가 보강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너무 폰세만 주구장창 기승전 폰세, 기승전 와이스로 가는 것도 이번 시즌 롯데 한화 이제는 가을 좀 야구에서 한계가 만날 수 있지 있나요? 않나, 이렇게 한화 생각이 롯데 드는 코리안 거죠. 시리즈 올라갈 수 있나요? 폰세 내리막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폰세 내리막길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괴물 같은 그 능력 있잖아요. 우리가 좀 봤었던 아니 누가 채팅으로 써서 그래요. 어. 내리막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4일턴도 계속 했었으니까. 근데 뭐 아까 누구야 후니글스님 말처럼 티가 나긴 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도 그냥 이거를 그냥 자기의 이걸로 엎으면서 갔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여름이고 이제 여름이에요. 6월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아예 한여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체력적인 부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적게 가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도 얼마 전에 그 6이닝 던지고 내려왔을 때인가요? 되게 그때 엄청 앞설 때 폰세가 7대면서 앞설 때. 그래서 저는 그때 일찍 내리겠다 약간 싶었는데 그때 딱 일찍 내리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체력 쌓아주는 경기가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점수를 많이 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점수를 너무 못 내. 왜냐면 좋다고 맞아요. 막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쓰다가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앵꼬 난다는 말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최악이거든요. 옆 동네 부장님이랑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문동주 어깨미세염증 발견. 하나 스카우터 미국 가서 타자 용병 알아보려 함. 하나가 트레이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데 기자님 믿어도 되죠? 기자님 믿어도 되네요. 아니 뭐 저도 믿고 뭐 다른 부장님도 분들도 믿고, 믿고 다 어. 믿으세요. 뭐 근데 뭐 또 뭐 왜냐면 나라고 다
저는 항상 저희 방송 오래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라고 항상 다 맞는다라고 얘기해드리진 않아요. 제가 취재하는 거 외에서 새서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큰 그런 거 불편함에 큰 부상은 없다. 본인이 그냥 계속 안고 있는 이런 게 좀 있다. 플로리얼 선수는 교체가 없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스탠스입니다. 제 정보에서는. 계속 뭐 외국인은 보러 다닐 수는 있잖아요. 아니 이때 많이 나가요.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자연천님. 왜냐면 6월에 다 나가서 많이 봐요. 왜냐면 내년을 지금부터 이제 다 많이 준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외국인을 잘 뽑잖아요. 뭐 올해 뭐 약간 뭐 그랬지만 네. 작년까지 키움은 6월부터 거의 한 달 반을 나가 있어요. 그 담당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비단 새로운 용병을 알아보려는 구단들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내년을 위한 포석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렇게 미세 염증이나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라고 그쪽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이 또 오면서 앞에 본 그 미세염증이 부상으로 분류되는 염증 아니라고 야구 부장이 말한 건 왜 쏙 그러니까. 빼놓고 말함 크크.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자님이 취재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 장민필 수자님이 손혁 단장의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하나 성적에 따라 바뀔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당연하죠. 오. 당연히 하나 성적에 따라. 손 단장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그쵸,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이에요. 3년 계약을 보통은 네, 하니까 네. 단장들이 그런 경우에 근데 올해 어쨌든 성적이 나오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뭐 성과를 인정받으면 더 가는 거고 그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룹이나 안에서 생각하기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단장이 오겠죠. 일단 지금 만들어진 계약은 올해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더 이어가 보자면 투수 엔트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는 기자님이 네. 봤을 때 이제는 구단 내에서도 이거 제가 쓴 거 아니고 이제 팬들이 쓴 거예요. 타격 코치 실패를 인정하는 건가요? 고집이 세서 바꾸지 못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때 저희가 타격 코치 얘기를 좀 했었죠. 어떤 점이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스킨십이나 선수들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기자님이 해주셨어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평은 그럼 없고 스킨십 언급만 하는 건 본인들이 코칭을 못한다고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스킨십 외에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는 잘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매섭다. 이제 유튜브 매서워. 형님들 스타일로 내가 매서워. 묻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뭐 김민호 코치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타격선이 지금 하나가 뭐 2위를 하고 있고 계속 많이 이겨오고 했지만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격이 시원하게 해서 이긴 경기는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몇 경기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셀 수 있지 않아요? 키움전.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당연히 비난을 피할 수는 없고 결과에 대해서도 이거는 억지야 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걸 안에서도 알고 있고 또 뭐 결과에 대한 이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직 명확한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저는 보이지 않는다. 알고는 있는데 네네. 타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아직 바꿀 만한 아예 그런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알고는 있는데 아예 기미가 없는 이유는? 지금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코칭 스태프나 뭐 이런 거는 운명을 감독이랑 같이 하죠. 네, 알고는 이제, 있어요. 네. 감독님이 또 이렇게 네, 모셔오신 분이잖아요. 임경분 감독이 또 데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김경문 감독은 김민호 코치가 해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는 또 그런 피드백은 계속 들어가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조짐은 없다. 네, 뭐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애매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저희가 취재해온 걸 말씀드리면 원하는 소식이 아닐 때도 그러니까 지금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취재가 약하다라고 말하거든. 아 취재를 약한 거죠. 근데 아니지. 이거는 없는 걸 있다고 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 야 기자는 말이야 모른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모르면은- 세상에 모든 걸 난 모르면 아는 모른다는 척하다 거야. 아는 척하는 게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모르면 모른다고 덕분 저는 맘 밑둥치기 이런 인터뷰도 마음에 안 들긴 하고 적극적 타격 전환에서 볼넷률 떨어진 거 싫긴 한데 원래 9-12 하던 타격 지표가 7-8등하고 있어서 명분이 없음. 이게 모두가 다 명분이 없어. 아니 뭐 냉정하게 뭐 아이디가 김민호 싫어요. 근데 뭐
그런 지표로만 따지면 상승분이 없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순위 자체가 높으니까 그냥 그 순위에 따라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지금 팬들이 가하는 비난이 과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솔직히 결과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음. 내려놓고 보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야구기는 한데 이제 상대방도 숨 막히고 우리도 숨 막히는 게 이제 우리 야구기는 한데 거의 뭐 이거 팬분들이 만족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려면 이제 우리가 투수력으로 올라갈 때, 한화가 투수력으로 올라갔을 때 롯데는 이제 빠따로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의 결과값이 나와야 만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바래요. 솔직히 그 말하자면 고수톱 야구보다 조금 더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맨날 3점 S톱이니까 그 정도 바래요, 여러분. 막 롯데가 미친 타격 보여줄 만큼 원해. 난 그래도 그 한 롯데- 정도도 안 바래. 롯데 정도 쳐야 만족하시지 않을까 다들? 그 정도면 뭐 우리가 우주 1등하게? 투수력에다가 그럼 좋겠지만 질식야구까지만 안 해도 좋겠다는 건데 좀. 그때 많이 치긴 쳤지 그래도 롯데가. 그 중간만 하자고. 그 다들 이거 막고 야구만 안 했으면 좋겠다 정도야. 우리가 그렇게 욕심 많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다가 진짜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양심 없죠. 알겠습니다. 치지 말고 가끔은 맞고라도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막고 정도만 쳐도 어느 날만. 그것도 맨날 치라고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어느 날에. 그렇죠. 어느 날. 그래야 폰세도 쉴 거 아니고 와이스도 쉴 거 아니냐고. 맨날 맞고 3점만 내니까. 10장씩은 받아야죠. 무사 말르면, 그러니까 무사 말루의 점수라도. 저 그거 알아요, 기자님? 무사 말르면 우리가 뭘 바라는 줄 알아요? 뭐요? 상대 폭투, 포일. 진짜야. 이거 1번으로 바래요. 제발 포일, 폭투. 이거 안 되잖아? 그럼 히플 타점? 안타가 아니고? 안타는 적시타로 말 잘 안 해. 진짜지 않아? 우리 진짜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 되면 벌벌 떨어요. 근데 무사 말로에서 제일 위험하긴 하죠. 뭐 내 땅이나 투수 땅볼이나. 근데 그리고 병살만 치지 마. 이 얘기 제일 많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병살만 치지 마 나오죠? 딱지치기라 하라고. 상대방 딱지치기 막 이런 얘기 우리 한다니까. 우리 그래요. 고급 야구라도 해주면 막 소리 질러요. 그래야지 고급 야구가 좀 나와야 사실 야구 보는 분들은 편하긴 하거든요. 희생 플라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진루타 이런 거. 팬들이 2등이란 순위에 맞지 않는 실력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하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바라는 것 같다. 근데 2등에 맞지 않는 순위? 박이번님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는 뭔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가 2위고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쳐서 2위를 한 건 아니고 저희 외국인 투수력에 기대서 또 선발 투수에 기대서 2위를 한 거니까 결국 외국 선발진의 힘이 빠지면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으신 거죠. 왜 이해는 우리 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 만드나요? 그냥 창념 킹타격이 안 돼서 안녕하세요. 나그네님. 밑동을 쳐야 점수가 나디. 3점을 내며 알겠습니다, 나그네님. 이거는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농담하시는 알았어요. 거예요. 저도 농담입니다. 약간 유튜브 형님 농담을 하나 해. 부분에서 말루가 됐다는 건 치고 나갈 놈이나 볼넷 보고 나갈 놈은 다 나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 저거는 매서. 몰랐어요. 하나님 막 그거야? 나 몰랐네. 이거 또 미라클 이거 나 깜짝 놀랐네. 매서. 뭐 이제 여러 이제 타격 코치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 이거 뭐만 물어볼게요. 그럼 기자님 타격 코치가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부 얘기하는 팬들이 지금 김민호 타격 코치를 답답해하긴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똑같은 김민호 타격 코치가 한화의 타격을 맡고 있냐? 코치는 계속 바뀌었다. 그쵸. 근데 한화의 타격은 그대로다. 여러분의 기준에 제일 승에 찼던 타격 코치는 워싱턴 코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디 정도까지 우리 팬들이 그래도 정경백 코치 정도? 야, 정 정경백 코치로도 코치도 만족 아니었고. 못하실 것 같은데? 물론 워싱턴 코치 정도 강동호 코치도 강 얘기 코치님. 많이 나와요. 네. 강동호 코치 나왔을 때 좀 많이 아쉬워했어요 팬들이. 사실 코치는 당연히 지도자니까 그런 걸 이끌어내는 면에서는 능력이 증명이 되는 거죠. 정말 확실한 결과까지 만들어주는 영역도 코치의 코칭이 지분이 절대적이냐?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코칭을 들어가는데 결국에 결과를 만드는 건 선수의 어빌리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코치가
무조건적으로 절대값을 만들어낸다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잠깐 들어갔다 가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또 우리 카세에서 또 저희에게 야. 이제 또 기자님하고 함께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매콤 오돌뼈를 이렇게 또 광고를 주셨습니다. 또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국산돼지 100% 그냥 뭐 야식 술안주로 그냥 딱딱 딱인 거 저희가 들고 왔거든요. 와 잘 무료 나오네. 배송. 오 이거 우리 카세. 오 근데 냄새 왜 이렇게 좋지? 오, 볶음밥으로도 해주셔서 먹을 수도 있고 직접 잡아서 막 바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햇섭 인증도 받은 거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해동하신 다음에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시고 약불로 5분 정도 익히시면 끝났는데요. 200g인가요? 300g인가요? 요거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350g으로 많이 준다. 다른 제품보다 많이 담았습니다. 와. 6봉 묶음에 6,000원 할인 플러스 무료 배송까지 하니까요. 여러분 자 우리카세 검색하시고 그냥 매콤해요. 매운 건 아니야 여러분. 뭐 아주 그냥 쉽게 먹어요. 맛있다. 약간 뒤끝이 조금 약간 맛있다. 그 맛은 있는데 양념이 우돌뼈는요 얼마나 잘 배어있느냐 싸움인데 이게 겉도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우돌뼈 시키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쵸? 근데 진짜 제대로야. 근데 여기 거 좀 맛있어. 불향이 나고요.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하나만 더 먹을게요. 여러분. 한 입만 딱 더 먹을게. 먹을게요 이거 하나만. 진짜 맛있다. 음. 아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광고도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카세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의 그 광팬이에요. 8시 방송인데 7시 거의 반까지 나름 취재를 하면서 왔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왜냐면 오늘 등말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권민규 선수 얘기해볼게요. 권민규 2군에서 선발이던데 앞으로 선발로 키울 예정인가요? 올해 1군에서 불펜으로 올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권민규 선수를 다음으로 기다리는 투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팬들이. 왜냐면 처음에 1군 이제 음. 동행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이고 잠재력도 좀 보이고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 등판 기록을 보니까 어쨌든 체력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경기 운영 경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발전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코칭 스태프의 전체적인 평이었고 선발을 일단 꾸준히 돈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돌고 이제 다뤄오는데 한 번 더 돌고 하는데 계속은 선발을 좀 돌면서 이닝을 좀 많이 쌓아가는 그 정도로 이제 메이드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네. 당장 뭐 콜업 아직 뭐 하기에는 그것까지는 좀 예, 되게 그런데 못했습니다. 근데 선발로 우선 준비를 하고는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권민규는 선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를 정말 시키고 있구나. 정호주 선수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자면 이두 선수는 최근 좀 피안타랑 사고가 많은데 근데 제가 피안타 많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진 않던데. 그러니까 맞은 게 홈런이어가지고 임팩트가 크긴 했었는데 시즌 초에 비하면 조금 이제 맞아 나가거나 이런 거에 그런 대한 게 건 보여지긴 늘긴 하는데. 늘었어.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말소 휴식을 줄 계획이 있냐 아니면 올해 이렇게 계속 1군에서 이닝을 먹을 거냐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이닝을 좀 활용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고 요거부터 우선 얘기를 하죠. 휴식을 줄 계획부터. 아직까지는 저는 계획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뭐 오늘 만약에 이번 주 휴식을 줄 계획이었으면 오늘 말소를 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고 지금 뭐 체력적으로나 구위적으로나 시즌 초 때보다는 떨어져 있다는 건 현장 판단도 맞아요. 왜냐면 엄밀히 따지면 정우주 선수가 지금 24이닝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많이 던진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긴 신인이잖아. 네. 주말 리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계속 살다가 지금 이제 1군 계속 돌면서 동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체력적인 부침이 그게 무시 못 하거든요. 1년차 선수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침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게 현장 판단이고 거기에서 봤을 때 그걸 이겨내야 된다.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겨내고 있는 과정을 말씀들을 많이 가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우주 정도의 체급은 어쨌든 즉시 전력으로 데려온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야지 더 큰 선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더 빼줄까지 계획은 없고 여기서 더 차고 나가는 거를 코칭 스태프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닝은 어느 정도까지? 제가 뭐 명확하게 몇 이닝까지 할 거야라고 얘기를 들은 건 아닌데 그럼 몇 분한테 들은 거는 그래도 50이닝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막 70이닝 막 이렇게는 한 거겠지. 아니 워낙 또 하나는 관리를 어린 선수들한테 잘해주는 네. 코치 스태프들이 잘해주니까 정우주 선수 변화구가 빠른 볼에 비해서는 더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변화구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군에서 편하게 연습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1군에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쓰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이 얘기는 작년에 황준서 선수나 뭐 조동우 선수한테도 나왔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정우주 선수의 공이 1군에서 아예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좋은 결과 내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2군이 더 편하긴 편하겠죠. 왜냐하면 주목도나 압박감이나 이런 게 덜하고 그 다음에 상대하는 타자들도 상대적으로 좀 더 쉽고 이런 건 있는데 다만 어쨌든 정우주 선수가 지금 필승조의 부담을 가지는 경우는 몇 안 되잖아요. 등판할 때 웬만하면 이제 접전이나 뭐 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1이닝을 전력축으로 막는 경험을 쌓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좀 150을 넘게 던지는 투수인데 왜 2군에서 빌드업을 해요? 변화구에 대한 변화구가 직구보다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였잖아.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빠른 볼에 대한 건 여전히 네. 좋기 때문에 김민호 선수의 현재 상태로 복귀 예정 이거 그냥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둘이 맞아요. 좋아할 때마다 얘기하고 맞아, 있어요. 맞아, 김민호 선수 올라올 때까지. 맞아. 맞아. 우리가 사실 1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문동주 선수 있고 솔직히 막 되게 잘 될 때는 음. 편하게 올라와 좀 맞아, 이랬거든. 맞아, 근데 맞아. 지금 상태가 좀 변했잖아요. 물론 황준호 선수도 맞았습니다.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왔으면 그리움이 조금 좋다. 커지긴 했어. 어. 갑자기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 지금 있습니다. 일단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 ITP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소식 전해드렸을 때 생각보다 몸 상태가 좋아서 6월 달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그거는 조금 여러분 한 수 접어두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6월은 6월은 다시. 조금 제가 볼 때 쉽지 않아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ITP 진행 중이고 일단 45m 캐치볼 그 투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45m 캐치볼 투구를 그 정도면 아직까지는 하프 피칭을 못 들어간 거니까 속도가 그렇게 붙은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번이랑 비슷한데. 네, 그래서 6월 중에 조금 더 몸 상태 나아지고 하면 그때 하프 피칭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같다. 저번에 들었을 때랑 별로 차이가 없네. 그때도 음. 구속 때문에 음.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었는데 이번 시즌에 없다고 봐야겠네? 뭐 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근데 아니죠. 6월을 좀 바라봤었는데 지금 그거는 속도면 어렵다는 후반기를 바라보는 게 맞죠. 왜냐면 후반기? 7월에 굳이 올라올 이유는 없잖아. 지금 상황으로 가면 7월에도 굳이 그렇게까지 끌어다 쓸 필요가 있나? 빨리 끌어다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되는 거지. 그 쓰임새에 대해 굳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속도가 아직 붙지가 않은 상황인데 굳이 무리하게 빨리 김민호 선수를 푸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 말은. 보고 싶긴 한데 복귀 예정은 아직까지 또 물음표? 하프 피칭을 하고 난 다음에야 한번 좀 각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김민호 선수 얘기를 또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맨날 궁금해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도록 하고 이상혁 선수 6월 20일에 상무 신검 일정이 잡혔어요? 신검 일정 저는 잡혀서 그래고 이상혁 선수랑 김기중 선수. 요 선수들은 이제 확정이 된 선수들이고 네. 그 선수 외에는 확정된 선수는 없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냥 현역 입대한 선수로는 정한석, 박상현, 성지훈 선수가 입대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희환, 이성민, 한서구 선수 등 2군에서 보이지 않는 선수들 근황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박준영 선수 2군 실전 등판은 언제쯤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요것도 준비했습니다. 정희왕 선수랑 이성민, 한서구, 한서구. 박준영 요 네. 선수들은 지금 다 분류는 잔류군에 돼 있어요. 아직까지 2군에서 경기를 뛸 정도의 컨디셔닝은 안 돼 있다고 현장이 판단한 상황이고 박준영 선수는 되게 저도 많이 궁금했던 게 4월 달에 전역했거든요. 몸 좀 괜찮게 하고 괜찮으면 1군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1군 코칭 스태프나 2군 코칭 스태프가 보기에 실전을 뛸 수 있는 만한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잔류군에서 피칭하면서 컨디션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잔류군에서만 공을 던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 선수들 전부 다? 네. 작년과 타격 성적이 너무 달라진 김태현, 황영목 선수의 부진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가요? 2군에서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팬들이 말씀 주셨거든요. 김태현 선수는 시즌 초반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게요. 좀 오래됐어요. 좀 됐죠. 근데 저는 한 타임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퓨처스를 그 안 좋았을 때 한번 차라리 빠르게 내려갔다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죠. 아무래도 뭐 일단 처음 기회를 그 외야가 아주 뭐 지금도 명확하게 가르마가 터진 건 아니지만 더 방향이 안 잡혀 있을 때 김 감독이 기회를 준 건 김태현 김태현 선수죠.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 기회를 한동안 받았는데 결국에는 결과를 원하는 만큼 만들지 못했죠.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에버리지가 확보돼 있는 타자는 아니었으니까 등락이 있는 거에서 타격 사이클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황영목 선수도 뭐 제가 황영목 선수를 이렇게 막 격하하는 게 아니라 황영목 선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퍼포먼스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는 꾸준히 계속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컨택이나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특화된 능력을 보였다고 보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말이라고 이해할까? 그러니까 황영호 왜냐면 선수가 네. 최대치를 해도 이게 지금 아니 뭐 최대치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아니, 돌려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작년에 그러니까- 황영목 선수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작년만치 물론 규정 타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작년에 숫자는 3할을 찍었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근데 그만큼을 기대하는데 그거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 황영목 네. 선수가.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이 첫 해였고 음. 올해는 이제 두 번째 시즌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기대치를 충족 못하는 게 완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지 않나라는 거지. 완전 막 진짜 컨택이 좋은 그 정도의 선수만큼의 어느 정도 에버리지를 쌓은 건 아니잖아 황영목 선수가. 이제 2년차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황영호 선수의 수비를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이게 질문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반 나뉘어요, 팬들하고 항상.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쇼츠 제가 수비라고. 제가 먼저 솔직하게 쇼츠 수비 저 뭐 이거 들었지만 제가 네. 생각해 저는 이제 쇼츠 수비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은 아니야. 어려운 거를 잘 잡아. 잡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레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운 타구도 어려운 상급 타구를 잘 잡아서 잘 처리를 하고 좋은 장면도 많이 만들어. 근데 그 어려운 상급 이상의 어려운 타구를 스무스하게 처리하는 게 A급 수비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 엄청 어려운 타구인데 잘 처리를 해서 그냥 조금 어려운 타구인가? 약간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A급 수비수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좀 평범한 땅볼인데 스무스하게 처리할 수 있는 타구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이것도 더 물어봐도 돼요? 그럼 이도윤 선수와 황영호 선수의 이루 수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도 저는 이도윤 선수가 조금 더 큰. 뭐 아니, 큰 그게 없어요? 아니 제가 뭐 감히 제가 뭐 야구도 안 해본 놈이 그런 아니, 얘기를 아니, 하는 뭐 거죠. 이렇게 그렇죠. 뭐 나도 이렇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도윤 선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나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그렇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사탕수수님이 엠팍설에 내년 한화 볼파크 이건 뭐야? 25,500석 정도로 증축 확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가족 단위 많이 오는 거 해서 고려해서 테이블석도 상당수 추가한다고 하던데요. 증축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긴 합니다. 증축 계획은. 그리고 제가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가능성만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 외야석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외야석을 더? 외야석을. 지금 이제 외야석 있는 구장이 생각보다 없잖아요. 기아 챔피언스 필드도 외야는 그냥 잔디 좌석이죠. 아마 그렇게 지금 외야가 있는 자리는 라팍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팍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중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전체 구장 중에서. 잠시는 예전에 지은 거니까 이제 외야석이 있는 거고 외야석을 그렇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계획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최근 2군에서 김기중 선수 출전 기록 없는 거 궁금해요. 맞아. 혹시 부상인가요? 2주 전에 실전 등판에서 목에 담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회복해서 잔류군에서 실전 피칭을 한 번 더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다시 들어간답니다. 와, 아니 근데 여러분 김기정 선수 또 어떻게 찾아봤어? 선발 때문에 그랬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담이 올라온 증세를 좀 가라앉히느라 이번 주부터 다시 로테이션에 들어간답니다. 네. 내일부터 서산 경기 있으니까요. 구단은 올해 목표가 포스트 시즌인가요? 아니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도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등인데 더 높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높은 곳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2등인데 뭐 포스트 시즌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 근데 애초에 출발했던 목표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왜냐하면 출발부터 했던 목표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의 한 예 중에 하나가 그 예전 타이브레이크 같은 삼성 라이온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를 목표로 한 시리즈니 그때 아니었어요. 근데 타이브레이크까지 가서 한국 시리즈를 직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KT랑 그때 했었는데 그때 생각 이상의 목표를 그때 달성한 거란 말이에요. 삼성이. 근데 올해 하나는 출발은 일단 포스트 시즌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한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포스트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게 맞고 다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지금부터 와 우리 지금 2위야 야 지금 LG랑 몇 게임 차야 2게임도 안 나 오케이 바로 상향 올려 야 우리 무조건 한국 시리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했다가 잘못 다리 벌렸다가 이제 가랑이 찢어진 경우가 여태까지 KBO 리그 팀들에선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스트 시즌을 염두에 두면서 가고 거기서 좀 더 동력이 치고 나가면 후반부로 갔을 때 승부를 보는 거지 지금은 아직 절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한국 시리즈 라고 생각하기엔 시즌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지. 와 근데 나는 2등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예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나는 완전 최하가 2등 자 그래서 1등 하면 너무 좋겠고 나 이제 2등 밑으로는 사실 너무 빨리 올려버렸어 우리를 2등으로 또 2위를 또 되게 생각보다 오래 하고 있잖아요. 2위 이상을 생각보다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2위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등하고 이렇게 차이 안 벌어지면서 잠깐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좀 약간 있고 싶다는 마음. 여러분 참을 수 있어? 2등 아래로 내려가면 못 참을 것 같은데 2등을 너무 빨리 해줬어. 그래가지고 한국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진 않다. 우선은 그렇게 네. 하면서 후반기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LG랑 경기가 계속 중요하잖아요. 근데 LG랑 경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맞대결이니까. 당연하죠. 지면은 서운할 것 같지 않아? 지금 외국인도 다 맞춰져 있는데. 지금 기아한테 진 것도 서운해 죽겠어요 지금. 좀 혼세 내고 진 거 진짜 솔직히 그건 말해서 좀 우리가 좀 지금 기자님 오셔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저희 새벽 한 4시 5시까지 안 잤어요. 잠이 안 오죠 어제 분해서. 그 마지막 경기는 좀 아쉽긴 했지. 류현진 선수 대신에 조동욱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건가요? 예. 근데 확정입니다. 확정. 어저께 조동욱 선수가 몸 푸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팬들이 뭐냐 마지막에. 그랬으면 조동욱 선수를 불펜 데이로 쓸라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조동욱 선수. 왜냐면 어제 상황이 이제 너무 긴박하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조동욱 선수를 만약에 어제 썼다면 지금 날짜가 11일이잖아요. 류현진 선수 자리가. 네. 그때 불펜 데이를 아예 했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안 썼으니까 조동욱 선수를 이제 그대로 대체 선발로 넣는 거지. 류현진 선수 언제쯤 올까요? 2턴 정도 쉰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진영이님. 그러니까 2턴이면 열흘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네요. 그때까지 우리 준서가 계속 잘해줘야 될 텐데. 6이닝 가자. 5이닝은 우리가 뭐 또 항상 그런 생각을 또 했잖아요, 사실. 난 준서야 지금까지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너무 좋아. 5이닝만 잘 차근차근 던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조지 그걸 해냈잖아, 5이닝 던지기를. 그러니까 6이닝. 그 조동우 선수 못 푼 거 뭐 최악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기자님. 글쎄요, 제가 뭐 현장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아니라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그날 경기의 중요성을 드러낸 거 아닐까요? 꼭 이겨야 한다는. 못 푼 거 뭐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또 현장에서 생각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기자님 원정우 선수 보신 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니 일단 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형적인 지금 젊은 코칭 스태프들이 다 좋아할 만한 자원이죠. 매력 있지. 근데 이제 그게 꾸준하게 1군에서도 먹히는 공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체급의 선수는 다 물음표가 달려 있으니까 그치. 올라와서 그래도 지는 경기나 추격조로 그래도 좀 내보내보고 그런 게. 왜냐면 저는 LG 얼마 전에 그 9회 그 인천에서 홈런 맞긴 했는데 그 9회에 올라왔던 그 선수 거예요, 그런 아마. 선수가 되게 매력 있고 한번 1군에서 실험을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자기 구위를 이제 꼽을 만큼 무서워하지 않고 꼽는 그런 투수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원정혁 선수도 뭐 충분히 맞아. 김종훈. 예. 그 김종훈 선수 공 던진 걸 여러분 한번 다시 봐보세요. 전 그런 스타일이면 충분히 1군에서도 물론 지는 경기고 큰 점수 차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 먹었어. 어디 갔는데? 두수가 됐다며? 나 보고 싶다. 비너야 어째 저기까지 집에다 바라놨어. 아니 근데 손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네, 저기 맨 처음에 유튜브 알바다 기절할 뻔했잖아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이 형들이 맵거든요. 근데 진짜 웃겨요. 매운 대신에 웃겨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숲 초창기 느낌이에요. 강렬한데 맵거든요. 시원하게 쏴. 오늘 되게 많이 후원해 주셨잖아요. 힘들어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약간 키고 싶어. 너 그치. 약간 우리 생각나지? 약간 중독성 뭐 이래. 자신 막 만만해. 음. 이거 한번 켜봐. 둘이 좋아. 막 쿨해. 제가 항상 게시판에 남겨놔요.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기자님이 취재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 왜냐면 기자님 막 퓨처스 선수들까지 막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걸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며칠 전에 꼭 올리니까 거기는 왕창 트레이드 얘기만 또 잔뜩 물어봤더니만 그런 얘기 말고 이렇게 어떤 선수 궁금한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민지 선수도 어쨌든 베테랑 선수고 또 체급은 있는 선수니까 여러분. 그때 사실은 황준서 선수랑 이렇게
네. 장민재 맞아요. 선수, 김기중 네. 선수가 선발 후보군에 네. 이렇게 이름 올릴 정도로 저희가- 있긴 했었잖아요. 네, 그때 1번은 이제 중사 음. 선수였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단 황준 선수가 먼저 음. 올라온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아주 제 첫 아니, 소감, 경험이에요. 그래도 첫 경험. 유튜브 소감. 유튜브 이렇게 라이브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생으로 하는 거 진짜 첫 경험이라. 죄송해요. 제가 아니, 준비를 그게 많이 아니라- 잘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음. 말뜻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송은 어쨌든 시스템이 갖춰 방송국에 가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게 없는데. 아니 진짜 개인 방송 같은 느낌 처음 해봤죠. 이거 앉아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제 고양이 음. 둘이 좋아하니까 음.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이제 저도 더 애정이 있거든요. 네. 방송하시는 건 장하나님이지만 준비 잘 해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유튜브여도 매섭지 않게 가끔은 매서워도 좋아요. 근데 또 그래도 한 번씩 이제 반창고를 하나 좀 얹어주면 훨씬 더 좋잖아. 여러분. 다음번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수수익 전해드리고 오늘 내가 너무 형들 막 정신없이 해서 미안해. 근데 나도 진짜 정신이 없었어. 막 얼굴 날아가는데 막 미쳐버릴 것 같았어. 사실은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데 사실 하얘서 막 그래. 울고 싶었어. 너무 근데 하얘. 다음에는 내가 장하나에게도 고맙다고 해주십시오. 아유. 이 방송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형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후원 많이 해주시니까 이거 가지고 또 기자님 섭외비도 드리고 제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고마워요.